3월 3일 화요일 대한민국 증시가 그야말로 거대한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위기의 변수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요.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명확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잖아요. 기록적인 랠리를 이어갔는데 주말 사이에 초대형 폭탄 2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단 이 질문 하나만 맴돌고 있을 거예요. 월요일 휴장 지나고 화요일 아침 9시. 과연 내 계좌는, 내 포트폴리오는 무사할 수 있을까? 자, 제1막입니다. 폭풍전야의 시장. 우선 이 모든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시장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지만 사실은 아주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6347.41. 이 숫자가 바로 지난 금요일 장중에 기록했던 코스피 사상 최고점입니다. 정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금요일 마감 때부터 이미 뭔가 좀 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7조 원이 넘는 돈을 팔아치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럼 이 엄청난 물량을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 우리들이 받아낸 겁니다. 좀 아슬아슬하죠? 결정적으로 저기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저게 무려 6% 넘게 확 뛰어오르면서 시장에 이미 빨간불을 딱 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2막, 주말의 외부 충격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시장 위에 주말 동안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개의 거대한 충격이 덮쳤습니다. 이건 시장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펀치 2방이었죠. 첫 번째 충격,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주말 사이에 전 세계 뉴스를 도배했던 소식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공습했다는 겁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건 금융시장에는 그냥 즉각적인 쇼크를 주는 뉴스입니다. 이 공습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WTI 유가는 이미 주말 동안에만 3% 가까이 급등했고요. 벌써 배럴당 $100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세계 원유 공급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죠. 두 번째 충격은 무역전쟁의 재점화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정말 기습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아주 공격적인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1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고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예외 없이 1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에는 정말 치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조치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의회 승인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대통령이 그냥 단독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이라는 점입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1974년 무역법 122조고요. 이러니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순간에 최고조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3막, 내부의 방패와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터진 악재들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시장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지금 시장 안에는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엄청나게 크고 또 서로 정반대되는 2개의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구조적으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릴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셈이에요. 근데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바로 31.7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대 최대 규모로 쌓인 신용 융자 잔고예요.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는 연쇄적인 반대 매매를 불러올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인 거죠. 자, 그럼 제4막, 3월 3일 혼돈의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모든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화요일 아침 9시 개장과 동시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아침은
복합적인 충격이 몰아치는 공포의 개장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주말 동안 터진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시작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아침 9시에 우리는 어떤 숫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봐야 할까요?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코스피 예상 출발 지수는 6,180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인 저항선인 1,45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또 공포지수 VIX가 20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는지가 그날 하루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마지막 제5막입니다. 투자자별 전투 계획. 이제 예측을 넘어서 이 혼돈의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유형별로 어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절대로 패닉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3단계 대응 전략 꼭 기억하세요. 첫째, 9시 개장 직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둘째, 오전 10시 반까지 이 충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섹터가 어딘지 식별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오후에 비로소 실행에 나서는 겁니다. 먼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내 돈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현금 비중을 40%까지 과감하게 늘리고요. 나머지 자산도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나 이번 사태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 같은 방어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인데요. 이건 방어와 기회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현금이랑 해지 자산으로 일단 방어 태세를 갖추고요. 그러면서도 충격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진 반도체 같은 핵심 우량주들을 분할로 조금씩 사 모으면서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건 당연히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초과 수익을 노리는 건데요. 기본적인 해지 포지션은 유지하면서 시장의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을 때 과하게 빠진 성장주로 빠르게 갈아타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나 AI 관련주 비중을 확 높여서 시장에 반등할 때 가장 강력하게 튀어오를 종목에 베팅하는 전략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고 또 어떤 종목은 피해야 할까요? 여기 매수 후보군을 한번 보시죠. 하나에로스페이스처럼 지정학적 긴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방산주나 SK하이닉스처럼 펀더멘탈이 아주 탄탄한 반도체 대장주가 이번 충격 이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종목도 명확해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는 항공주나 특히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기술주들은 반대매매 위험이 크니까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ETF가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나 달러, 금 관련 ETF를 활용하면 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처럼 시장 주도 섹터에 투자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 어디일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견딜 수 있는 나만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전략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당신의 첫 수는 무엇이 될까요?